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다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리스 신화 타로 카드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제 경험으로 보았을 때 그리스 신화 타로는 타로 리딩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더라고요.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를 공부하신 분들이 다음 카드로 공부한다면 조금 더 리딩의 폭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스 신화 타로 덱은 이렇게 커다란 상자 속에 들어있어요. 이 카드는 그리스 신화의 내용을 기반으로 도안된 타로 덱이에요. 그리스 신화 타로는 1986년에 처음 출판되었으며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2008년 새로 출판된 버전입니다. 저자는 줄리엣 샤먼버크와 리즈 그린이 공동 저자이고 발행처는 US 게임사예요. 카드 매스는 전체 78장으로 되어 있고 메이저 아르카나 22장, 마이너 아르카나 56장으로 되어 있는 타로 덱이에요. 전체적인 상자의 바탕색은 남보라색이고 카드 이름이 보색인 진한 노란색으로 적혀 있어서 눈에 확 들어오며 강렬한 느낌을 줍니다. 카드 상자를 열어보면 이렇게 커다란 설명서가 함께 들어있어요. 한국에서는 주혜명 씨가 초역을 하고 조하선 씨가 제역하여 그리스 신화타로 해석사전이라는 책으로 2002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지금은 절판되어서 중고 서점에서도 찾기 어려워서 저도 재본된 책으로만 가지고 있어요. 카드의 이미지는 30년 전에 출간되어 현대적이지는 않지만 리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미지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메이저 아르카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0번 바보 카드입니다. 이 바보 카드에는 강아지가 없어요. 강아지 대신에 제우스를 상징하는 독수리가 나무 위에 앉아 있어요. 카드 속 주인공은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의 신입니다. 바쿠스라고도 불리죠. 제우스와 테베의 공주 세밀레 사이에서 태어나서 태어나기 전부터 헤라 여신의 박해를 받아 평생 떠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결국 헤라 여신의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의 반열에 올랐다고 합니다. 카드의 이미지는 웨이트 계열 카드 이미지처럼 절벽 끝에 서 있어요. 한 발만 내딛는다면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죠. 1번 마법사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여행자들의 안내자, 도둑의 신이라고 불리는 헤르메스가 주인공이에요. 여행의 신답게 십자로에 서 있습니다. 옛날에는 헤르메스 상을 십자로에 세워놓고 여행자들의 안전을 빌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2번 고위 여사제 카드입니다. 하계의 여왕으로도 불리고 대지의 여신 데메트리의 딸인 페르세포네입니다. 하계의 신인 하데스에게 납치되어 하계의 여왕이 된 신이죠. 3번 여왕제의 카드입니다. 대지의 여신이라고도 불리고 자연의 어머니, 풍요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데메테르입니다.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고명딸인 페르세포네가 사라져서 딸을 찾으러 여기저기 다녔는데요. 결국 하계를 다스리는 신인 하데스에게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데스가 딸을 돌려주지 않자 자신의 임무인 자연도 돌보지 않고 슬픔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에 곡식들은 죽고 대지는 황폐해졌다고 해요. 결국 제우스의 중재로 페르세포네는 하계와 지상의 세계를 번갈아 살게 됩니다. 페르세포네가 하계에 있는 3개월 동안 데메테르의 슬픔으로 인해서 대지는 겨울이 되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황제 카드입니다. 이 카드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신들의 왕, 만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우스 신이에요. 제우스 신을 상징하는 독수리가 어깨에 앉아있고 오른손에는 번개를 들고 있어요. 티탄족의 신 크로노스와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이죠. 크로노스는 자신의 아버지를 몰아내고 권좌에 올랐는데 자신도 똑같이 자신의 자식에게 축출될 것을 예언받게 돼요. 그래서 크로노스는 자식이 태어날 때마다 바로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레아는 6번째 자식을 낳고는 큰 돌을 강보에 싸서 크로노스에게 태어난 자식이라고 주었다고 합니다. 크로노스는 그 돌을 자식인 줄 알고 삼켜버립니다. 결국 6번째 자식으로 태어난 제우스가 성인이 되어 아버지에게 토하는 약을 먹인 다음
자식들을 모두 토해내게 합니다. 제우스는 형제들과 힘을 모아 크로노스를 몰아내게 되죠.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5번 교환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위대한 치유가이며 사제, 영웅들의 지혜로운 스승, 켄타우로스족의 왕으로 추앙받고 있는 키론입니다. 키론을 켄타우로스족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생긴 모양이 하반신은 말이고 상반신에 인간의 형상을 띠고 있어서 켄타우로스족과 똑같이 생겼지만 키론은 사실 켄타우로스족이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 해석사전에도 익시온과 구름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적혀있지만 키론은 티탄족의 신 크로노스와 필리라 사이에서 태어난 신입니다. 대양의 신 오케아노스의 아름다운 딸 필리라에게 반해서 크로노스가 쫓아다녔는데 필리라는 크로노스의 구애를 피해 말로 변신하여 도망쳤다고 해요. 그래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키론은 그래서 제우스의 이복 형제입니다. 익시온은 제우스의 아들인 전쟁의 신 아레스의 자식이므로 켄타우로스족이 아닌 것이죠. 6번 연인 카드입니다. 이 카드 이미지는 세 여신이 서로 누가 더 아름다운지 파리스라는 젊은 청년에게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파리스는 트로이 왕자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트로이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예언받은 인물이라고 합니다. 트로이 전쟁의 시발점이 된 이야기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요. 결국 트로이는 이 이야기가 단초가 돼서 몰락하게 됩니다. 다음은 7번 전차카드입니다. 전차카드의 주인공은 아레스라고 하는 전쟁의 신입니다. 헤라 여신이 혼자 잉태해서 낳았다고도 해요. 전쟁의 신답게 싸움을 무척이나 즐겼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와의 사이에서 딸 하르모니아가 태어나면서 사랑과 전쟁 사이에서 조화로운 균형을 갖추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이 카드는 8번 정의카드입니다. 정의카드에 있는 이 여신은 아테네라고 불리는 정의의 여신, 문명의 여신이에요. 제우스는 헤라 전에 첫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요. 지혜의 여신인 메티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하지만 첫째 부인인 메티스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면 제우스보다 더 강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게 돼요. 메티스가 임신을 하자 예언을 두려워한 제우스는 메티스를 통째로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우스는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결국 자신의 아들인 대장장의 신 헤파이스토스에게 부탁해서 자신의 머리를 청동 도끼로 쪼개달라고 합니다. 아테네는 그 쪼개진 머릿속에서 완전 무장을 하고 승리 함성을 지르며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자신의 머리에서 태어난 이 여신을 제우스는 자식 중에서 가장 사랑했다고 합니다. 9번 은둔자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시간의 신 제우스의 아버지이며 아들들에게 축출된 크로노스를 나타냅니다.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 대지의 신 가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티탄족입니다. 우라노스와 가이아 사이에서는 수많은 자식들이 태어났지만 모두 흉측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라노스는 자식들은 눈에 띄지 않게 하계의 희면 속에 가두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것에 불만을 품은 가이아가 막내로 태어난 크로노스에게 자신의 가슴에서 부싯돌로 갈아 만든 날카로운 낫을 주며 우라노스의 성기를 거세하도록 합니다. 결국 크로노스는 아버지의 성기를 거세하게 되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성기를 바다에 버렸다고 해요. 성기가 떨어진 바다에서 거품이 생겨나더니 그 안에서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고 잘 알고 있는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로마의 신화에서는 비너스라고 불리는 사랑의 신이죠. 우라노스는 결국 크로노스에게 추출되었고 크로노스 또한 자신의 자식인 제우스에게 축출되고 말죠. 크로노스는 아버지의 그 성기를 자른 커다란 낫을 들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10번 운명의 수레바퀴입니다. 이 카드는 운명을 재단하는 새 여신 모이라이가 주인공이에요. 모이라이는 밤의 어머니가 혼자서 낳은 딸들이라고도 하고 아버지가 제우스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제우스조차도 이 여신들이 재단한 운명은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갑작스러운 운명의 변화를 암시합니다. 그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는 단언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은 성장과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을 가져오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11번 힘카드입니다. 힘카드의 주인공은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위대한 영웅이에요. 제우스와 인간 알크멘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질투가 심한 헤라 여신의 저주를 받아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죽이게 되고 그 죗값을 치르기 위해 헤라신의 12가지 과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카드 이미지는 그 과업의 첫 번째인 사람들을 해치는 네메이아의 사자를 무찌르는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사자는 자신의 내면의 본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자는 우리 내면에 있는 본능과도 같기 때문에 헤라클레스가 사자를 정복했다는 것은 사자를 죽였다기보다는 자신의 자아를 의식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매달린 남자입니다. 인간에게 신들의 불을 훔쳐다 준 티탄족의 신 프로메테우스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선견지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프로메테우스는 자신의 눈물과 진흙으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는 예언의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불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인간들에게 불을 주지 않음으로써 신의 통치권을 행사하고자 했지만 자신이 창조한 인간이 짐승처럼 날고기를 먹고 동굴 속에서 살아가는 운명에 깊은 연민을 느끼게 된 프로메테우스는 그래서 대장장이의 신인 헤파이스토스의 화로에서 몰래 불을 훔쳐다가 인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프로메테우스는 코카서스 산의 절벽에 매달려서 매일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결국 후에 헤라클레스가 사슬을 끊어서 그를 풀어주게 되고 불사의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절벽에 묶여서 벌을 받은 것을 감사히 여기며 그것을 기념하여 반지를 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13번 죽음 카드입니다. 죽음 카드의 주인공은 어둠의 신, 학계의 지배자, 보이지 않는 자라고 불리는 저승을 지배하는 신인 하데스를 표현했습니다. 티탄족인 크로노스와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제우스의 형제로 제우스와 힘을 합쳐 크로노스를 몰아내어 그것의 공로로 하계를 다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데스는 지상으로 나올 때는 검정색 투구를 써서 아무도 얼굴을 볼 수 없었다고 해요. 살아서는 어떤 이도 하데스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오르페우스나 테세우스 같은 몇몇 영웅들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사이클을 끝낼 때 이 카드가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완전한 상실을 통해 새로운 주기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하죠. 14번 절제 카드입니다. 이 아름다운 여신은 무지개의 여신 헤라의 전령신이라고 불리는 이리스입니다. 이리스는 타우마스와 엘렉트라 사이에서 난 딸로 서풍의 신인 제피로스의 아내입니다. 헤라나 제우스가 자신의 뜻을 인간들에게 전할 때 무지개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왔다고 해요. 그래서 무지개의 여신이라고 불립니다. 이리스는 좋은 우정이나 행복한 결혼을 위해 조화와 협력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 카드는 균형 잡힌 마음을 발전시켜야 할 때 잠시 나타난다고 합니다. 15번 악마 카드입니다. 악마 카드 속 주인공은 판이라고 하는 목신입니다. 헤르메스와 요정 드리오페 사이에서 태어난 판은 허리 위쪽은 사람의 모습이고 염소의 다리와 뿔을 가졌으며 산과 들에 살면서 가축을 지키던 목신입니다. 흉측한 외모 때문에 여자들이 모두 판을 피했다고 하는데요. 하루는 쉬링크스라는 요정에게 반해서 쫓아갔다고 해요. 쉬링크스는 달아나다가 갈대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 갈대로 팬파이프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판은 춤과 음악을 좋아하는 명랑한 성격이었지만 때론 잠들어 있는 인간에게 악몽을 불어넣기도 하고 몰래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당황과 공황이라는 의미의 패닉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16번 탑 카드입니다. 탑 카드는 지진과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나타냅니다. 크로노스와 레아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제우스와 하데스의 형제이며 함께 크로노스를 축출한 공으로 바다를 지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포세이돈의 이야기에는 미노스의 왕과 미노타우로스가 연관되어 있어요. 미노스가 포세이돈과의 약속을 어기자 포세이돈이 미노스 왕을 응징한다는 이야기죠. 탑은 인간이 신에게 도전하기 위해 만든 구조물을 상징하기도 해요. 시간이 있을 때 이 일화를 한 번 더 살펴보기 바랍니다. 17번 별 카드입니다. 별 카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입니다. 제우스가 인간들에게 준 상자를 열어서 모든 악덕을 세상에 퍼뜨렸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쳐서 인간들에게 건네준 뒤에 프로메테우스는 절벽에 묶여 간을 쪼이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제우스는 인간들에게도 벌을 주기로 결심하고 처음에는 대홍수를 일으켰어요. 나중에는 그의 아들인 대장장이의 신인 헤파이스토스에게 명해서 진흙으로 아름다운 처녀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는 판도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는 이 판도라의 가슴에 불신을 집어넣고 입에는 거짓말을 심어 넣습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판도라에게 상자를 하나 주면서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에게 보냅니다. 에피메테우스는 형에게 제우스의 선물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받았지만 결국 판도라와 결혼을 하게 돼요. 호기심이 가득한 판도라는 상자를 열지 말라는 에피메테우스의 경고를 어기고 결국 상자를 열게 되죠. 그러자 그 상자에서 제우스가 넣어둔 온갖 악행인 질병, 노화, 노동, 악의 정복 등 온갖 고통들이 튀어나옵니다. 판도라가 놀라서 상자 뚜껑을 닫았는데 그때까지 달아나지 못한 희망만이 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18번 달 카드입니다. 달 카드는 달의 지배자, 고대학의 여신인 헤카테라고도 하고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서 태어난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라고도 합니다. 헤카테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법과 주술의 여신으로 교차로나 건널목 등을 지배하고 저승으로 통하는 문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르테미스, 세멜레, 페르세포네와 역할이 겹칩니다. 타로 리딩에서는 혼란과 불확실한 시기에 이 카드를 만나게 되곤 한다고 하네요. 19번 태양 카드입니다. 태양신, 빛의 신, 예언의 신, 음악과 지식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폴론입니다. 정말 멋진 청년이죠. 제우스와 밤의 여신 레토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18번 달 카드 속 아르테미스와는 쌍둥이 남매라고 합니다. 아폴로는 멀개관을 머리에 쓰고 있고 하프와 활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요. 너무 밝게 빛나는 빛 때문에 종종 여자들에게 퇴짜를 맞기도 했다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너무 잘나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번 심판카드입니다. 심판카드는 헤르메스를 나타냅니다. 1번 마법사 카드에서 이미 헤르메스를 만난 바 있지만 20번 심판카드 속의 헤르메스는 초반에 만났던 여행자들과 도둑들의 신에서 더욱 성숙해져서 하계의 신인 하데스의 전령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페타소스라고 하는 날개 달린 모자를 쓰고 탈라리아라고 하는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오른손에는 뱀 2마리가 감고 있는 마법 지팡이인 케리케이온을 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러내곤 합니다. 그는 죽은 자들을 하계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다시 소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 죽은 자들이 과거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삶에서 행했던 것들의 결과와 만나게 되는 시기에 나타나는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메이저 아르카나의 마지막 카드인 21번 3개의 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양성일체의 존재는 헤르마프로디토스라고 불립니다.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너무나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다고 해요. 아프로디테는 헤르마프로디토스를 이다산의 요종들에게 맡겨서 양육을 하게 했는데 어느 날 맑은 호숫가를 거닐다가 투명하게 맑은 물에 유혹되어서 목욕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호수를 지키고 있던 요종인 살마시스가 그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적극적으로 구애를 합니다. 하지만 헤르마프로디토스는 거절을 하게 되죠.
이에 살마시스는 신에게 그와 한 몸이 되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신이 이 기도를 들어주어 여성과 남성을 한 몸에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카드는 어떤 사이클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며 대립하던 두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내적인 해결을 통해 평화를 이루어야 할 때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메이저 아르카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그리스 신화 타로 덱의 마이너 아르카나의 이야기는 다음 영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을 찾아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시 만나요.